네, 최근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 그대로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5월 이후로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한 상황이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업종에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최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좋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도 좋고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은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도 조정이 안 나와요. 결국에는 종가 상으로 플러스.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약간의 조정이 나왔는데 한 7거래일 만에 조정이 나왔었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강했었고 어제도 상승을 했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엄청 오를 것 같은데 분위기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언젠가는 해결이 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이제 어제도 유가가 90달러 하회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부담감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유가마저도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이 시간에서 말씀드린 게 거의 대부분 러우 전쟁 이전의 가격으로 다 회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유가마저도 러우 전쟁 이전으로 회귀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하반기에 좀 금리 인상 둔화가 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환율은 엄밀히 따지면 많이 안 떨어졌어요. 1,300원 약간 하회했다가 다시 1,300원을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죠. 최근 한 달 뭐 흐름을 보신다라면 순매수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어느 순간 벌써 한 4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여준 게 7월 한 12일, 한 10일 이때부터인데요. 그런데 뭐 아직 한 달이 완벽히 안 된 거죠. 그런데 그 외국인이 한 4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시장이 좀 오르기는 합니다만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유가가 내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요가 좀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물론 연준 인사들은 우리는 경기 침체 보지 않는다. 며칠 전에 보니까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경기 침체는 전망을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은 조금 다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좀 현재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외신들은 현재 좀 시장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조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던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현재까지는 좀 반대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불안한 건 여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항상 오를 때는 또 불안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또 시장이 또 떨어질 때는 좀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FOMC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금리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좀 파월의 발언은 그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반응을 하는 게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원들이 한 화요일, 수요일부터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게 좀 센 발언들이 있죠. 금리는 계속 올릴 것이고, 뭐 어떤 분은 뭐 4%대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시장과 연준과의 어떤 서로 간의 견제 이런 것에 여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과거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본다라면 과거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금리가 오를 때는 지수가 좀 하락을 좀 하고요. 그리고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지수가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줬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금리 상승은 지금 시장에 좀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일정 구간에서는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오르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가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떨어진다는 얘기는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는 것이고
금리가 오를 때 같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디락스 장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증시가 같이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또 최근에도 보시면 금리가 좀 반대로 금리가 좀 오를 때 증시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한 2, 3주 정도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증시는 같이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금리 오른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위험자산 선호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저만의 내피셜이긴 한데 연말에 신고가 간다.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야. 지금 바닥이야. 금리 상승 나오지만 이제 고점이야 라는 인식이 나오다 보니까 굳이 여기 채권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 위험자산으로 가볼까? 하는 자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이것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더라도 한마디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해서 자금이 빠지더라도 그것이 그냥 시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한 2, 3주 정도 시장이 지나고 난다라면 조금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놓고 와, 더 간다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신규로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 지금 상승을 즐기시다. 그러니까 기존에 상승을 즐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의 손실이 줄어드는 부분들 혹은 저점에 잘 매수하신 분들은 올라오는 거에 따른 상승을 좀 즐기시되 여기서 더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온다라면 좀 기준을 정해놓고 단계적인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8월 한 달간은 조금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저는 그 이후에는 좀 크게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왔으니까. 오늘따라 약간 말이 느리세요. 제가 그런가요?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애매하긴 해요. 네. 최근 들어서 채권 시장이랑 증시랑 같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마켓워치 측에서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지표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시장이랑 채권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 그리고 세 번째 이 요소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인데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현재는 좀 잦아들었기 때문에 시장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스탠스처럼 사실 시장 자체가 좀 주도주는 없다 이런 느낌이 네.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정확하게 주도주가 있어요. 애플, 아마존, 테슬라, 다시 또 천슬라 가나 안 가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구글 같은 기업들도 다시 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딱히 주도주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초반에는 한 6월 중순 이후부터 좀 올라왔을 때는 삼성전자, 6만전자 깼다가 6만전자 회복을 하면서 좀 IT 중심의 좀 지수 상승이 좀 이끌어졌었고, 그 다음에 현대차, 자동차 실적이 좋다 보니까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또 주가를 좀 끌어준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한 2,430포인트 이상에서는 그냥 계속 옆으로 좀 그러니까 약간 지수는 오르긴 합니다만은 옆으로 쭉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뚜렷한 어떤 주도주가 이후에는 좀 부재한 것인데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수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이 한 4조 원 가까이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이 구간 동안 순매수한 종목군들을 보신다라면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삼성 SDI, 현대차가 다예요. 이 다라는 뜻이 이들 5개, 6개 종목이 거의 한 3조 5천억. 나머지 그럼 4, 5천억이 이제 그 일부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가 없이 시장,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은 오른 게 뭐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해서
지금 치열하게 발생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주도주가 뚜렷하게는 없습니다만은 성장주 위주로 사실 시장이 좀 반등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시장은 조금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지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은 사실 이런 장에서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오히려 내릴 때 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좀 길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라 그럴까요? 상승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올라갔을 때 사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수익이 더 잘 나고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내릴 때 사되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되고 사야지. 그러니까 주식은 원래는 좀 올라갈 때 같이 좀 동참해서 사는 게 추세에 역행하는 것보다 추세에 좀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상승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럴 때 이제 그러면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라면 뭐 어떤 걸 매수해야 되냐, 어떤 종목이 튈지 어떻게 알고 물론 그건 저도 잘 모르죠. 하지만 그런 것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수급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약간 설왕설래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면 공매도가 좀 많이 있었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쇼커버링이 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수 상승률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자료가 좀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공매도가 좀 많았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튈 때는 더 많이 움직여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좀 찾아보느냐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어떤 HTS를 쓰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공매도 관련돼서의 종목을 조회가 다 나오는데 한 최근 3개월 혹은 최근 2개월 정도 공매도가 좀 많은 종목군들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러면 쭉 순위를 좀 나열해 보시고 그 공매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매도를 했는데 그 평균 가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가격보다 좀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종목이 있는데 공매도 양이 많아요. 많은데 평균 가격, 공매도한 평균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이 8,000원에 있다고 치면은 공매도를 한 세력들은 수익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이걸 빨리 주식을 환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B라는 종목은 공매도 수량이 동일하게 100만 주인데 공매도한 평균 가격이 10,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한 12,000원에 있다고 하면 20% 손실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환매를 해야 되겠죠.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많고 적고도 먼저 보시고 그 공매도한 그 가격대가 현재 주가 수준하고 어느 정도의 괴리감이 있는지를 보시면서 종목을 좀 선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종목을 예를 좀 찾아보면 H&M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평균 이러한 종목군들이 공매도 양도 상위권에 있고 지금 그 평균 공매도 가격보다 주가 수준이 최소 한 4, 5% 정도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만약에 시장이 좀 더 좋아지고 또 추세도 나쁘지 않게 시장이 그러니까 좀 주가가 높게 있다는 얘기는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져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면 공매도 세력들이 빨리빨리 환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정부도 공매도에 대해서 약간 신규 공매도에 대해서 약간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은 신규로 공매도를 하기가 증권사에서 허용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약간 공매도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쇼커버링이 이제 나와주면서,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와주면서 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을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 찾아서 시청자들의 그 약간 좀 뭐랄까 기호에 맞는 종목을 선별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보고 계세요? 뭐 이제 아까 그 공매도 관련해서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었고요. 좀 이제 요즘에 이제 업종을 좀 찾아보면은 그래도 좀 관심이 가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받다가 소리 소문 없이 관심이 없었는데
또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오는 섹터가 좀 있어요. 그것이 5G 쪽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5G 관련해서는 뭐 좋은 소식이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개별 이슈도 있었고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게 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5월, 6월부터 먼저 야금 올라오더니만 그 일부 종목이겠습니다만은 야금 올라오더니만 계속해서 시장 수익률 대비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고 중국의 규제, 계속 미중 무역 분쟁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그 삼성전자가 인도에 최초로 5G 공급을 하게 됐다는 소식도 나왔었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쪽 시장이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주가가 좀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외국인들도 보면은 뭐 모든 종목은 아니지만 뭐 KMW라든지 뭐 이노와이어러스라든지 HFI라든지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었어요. 순매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뭐 KMW 같은 경우는 뭐 뉴스를 보면은 거의 뭐 한 30일 연속 이런 식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3, 40일 연속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 종목을 봐야 될까요? KMW? 네, 뭐 전 대장주는 일단은 KMW라 보고 있어요.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매물대 그 한 3만 원대도 옆으로 한 2주 정도 행보하고 나서 다시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장주는 일단 KMW지만 제가 뭐 언급해드린 뭐 HFR이라든지 대한강통신, 이노와이어리스도 주가 흐름을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이쪽 관련해서 오히려 뉴스가 안 나왔다라는 게 그 다음에 어디가 갈까 하는 부분들이 뉴스가 나와준다라면 충분히 좋은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권사에서 한 달 전쯤에 리포트를 냈는데 상반기에는 통신사가 잘 가고 하반기에는 5G 쪽을 좀 집중해보면 좋겠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오늘 유창희 대표님께서 또 5G 관련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